보통은 이제 우리가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식품 A의 양을 Xg 이렇게 잡을 거잖아. 근데 그렇게 잡았을 때 이 표를 가지고 바로 식을 세우기가 좀 불편하죠. 왜냐면 이 표는 지금 몇 그램 당에 대한 표야? 문제 나와 있죠? 각각 100g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 현재 100g 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 세우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표를 만났을 때는 일단 편하게, 식 세우기 편하게 이거를 1g 당으로 고쳐 놓을게요. 그러니까 100g의 열량이 120이야. 그럼 1g에는 열량이 얼만큼일까요? 당연히 120을 어떻게 하면 돼? 10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자 120이 아니라 이거를 1.2 이런 식으로 모든 수치들을 전부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모든 수치들을 100으로 나눠서 1g 당에 해당되는 표를 먼저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모든 수치들을 다 100으로 나눕시다. 자 그런 다음에 A, B 중에 A가 궁금하니까 A 식품의 양을 Xg으로 잡고 그럼 자동으로 B 식품의 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총 200g 섭취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A 식품을 Xg 섭취했다면 요거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열량에서 식 하나 세우고 단백질에서 식 하나 세우면 되잖아. 그치? 열량식은 뭐가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섭취한 총 열량을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다마? A 식품 1g당 1.2kcal의 열량을 얻죠. 근데 나는 A 식품을 몇 그램 먹었으니 Xg 먹었으니 거기서 섭취한 열량은 얼만큼? 1.2x. 또 B 식품에서 섭취한 열량은 앞에 요거 먼저 쓸까? 3.2괄호 그쵸. 그럼 이게 내가 섭취한 총 열량이잖아. 그 총 열량이 300kcal 이상 그랬으니까 요렇게 식 하나 세우면 되겠고 그치. 똑같은 방식으로 단백질도 식 하나 세우면 되죠. 단백질식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단백질은 이제 30g 이상이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 풀어가지고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서 또 이거 꼭 질문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어요? 예린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말할 수 없어? 안 갔다 왔어? 그럼 뭐 아픈 것도 아니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무엇이죠? 늦잠 이슈? 자, 또 질문 있나요? 199까지? 질문이 없어요? 준환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여기 약간 좀 이해력이 좀 필요한데 우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값 우리 평소에도 많이 쓰는데 이 절대값 기호가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뭘까 유빈아? 원래 그냥 절대값 x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어떤 뜻이죠? 만약에 뭐 우리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이거 5라고 하잖아. 그치? 왜 5예요? 승희 혹시 알아요? 원래 절대값의 어떤 의미, 사전적 정의 건우 알아요? 맞아.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원래 절대값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가 5인 이유는 우리가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수직선상에 찍어봤을 때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인 거예요. 그럼 절대값 x라는 것도 내가 x라는 점을 수직선상에 찍어봤을 때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나? 이게 절대값 x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가까운 값들을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라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0에서 이쪽으로 3만큼 이쪽으로 3만큼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준하나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를 절대값 없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쓰면 된다는 거야? 요만큼이니까.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된 식을 풀 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 먼저 지금 얘기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절대값 3x-1이 2보다 작아요. 이런 걸 만났을 때도 준혁아 똑같이 대처하면 되겠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며.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돼? 뭐라고요? 마이너스 2x요? 방금 전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 그럼 x가 마3부터 풀3 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3x 빼기 1이라는 애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 3x 마이너스 1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잖아. 그치? 자, 요거를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x의 범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없애면 좋겠죠. 어떻게? 1을 다 더해.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3x,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고. 다시 또 3으로 어떻게? 나눠. 마이너스 3분의 1, x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요런 것이 절대값 뭐뭐뭐가 양수보다 작아 라고 부등식을 써줬을 때 푸는 방식인 거죠.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예요. 그치? 통째로 절대값, 오른쪽 상수. 자, 근데 요렇게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생기면? 승희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도 아까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번에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어때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멀어야 돼. 그러면은 0에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이거보다 더 멀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그걸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주면 될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요. 이거 다시 한번 붙여서 읽어볼까?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2보다 커요 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 약간 읽으면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x가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또 2보다 클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저렇게 나왔을 때는 중간에 그 접속사를 그리고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 접속사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으로 읽어줘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그리고가 들어가 버리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긴 거. 세보니. 저건 어떻게 합니까? 그치? 두 범위가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봤을 때 2보다는 먼데 5보다는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다 표시해 본다면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을 때 2보다는 멀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데 5보다는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5에선 다시 이렇게 막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부등식을 절대값 없이 표현한다면 세번아 뭐라고 써야 될까? x는 크고 또는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모양들이 있겠고, 이제 이런 게 안 먹히는 애들 있잖아. 뭐 x-1의 절대값이 있는데 뭐 오른쪽에 뭐 3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 이런 경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못 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거는 준혁아 어떻게 해서 푸는 게 정석이야? 원래 우리 절대값 포함된 식을 풀 때 정석 풀이 방법은 뭐예요? 근데 요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서 풀어요? 무조건 마이너스로 봐요? 이 안에가 양일 때와 음일 때를 나누어서 풀잖아.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여준 모양들은 구간을 나누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모양들을 보여준 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 만약에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없는 모양이라면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죠. 근데 구간을 나눌 때 건우야,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항상 경계선을 어떻게 찾지?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누구 값? x값. 그치?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그 순간의 x값. 거기가 경계선이죠. 거기를 기준으로 구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보다 작을 때 요거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구간을 나눠서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201쪽은 자, 여기는 이제 구간 안 나누고도 풀 수 있는 애들이에요. 구간 안 나누고도 풀 수 있는 애들. 자, 그래서 1번은 보자마자 준하나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2x 빼기 1이 어떻다는 거야? 우리 절대값 준환이가 2보다 작아요. 무슨 뜻일까, 준환아? 네가 여기서 말을 못하면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그럼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면 절대값 준환이가 2보다 작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누가? 준환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다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준환이든 뭐든 요 안에 있는 애를 가지고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써야 돼? 2x-1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쵸? 이렇게 써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x만 남아있도록 정리하면 되잖아. 자, 세 군데 다 똑같이 어떻게 할까? 플러스 1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2x, 여기는 4. 자, 다 똑같이 또 어떻게 할까요? 2로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 1, x,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2번 아까 세본이한테 물어봤던 거와 같은 패턴이죠. 그쵸?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얘담아 이번에는 이 x-1이라는 녀석이 어느 범위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또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x에 대한 범위로 바꾸고 싶으니까 전부 다 그냥 플러스를 쫙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치. 뒤에는 그쵸.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보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11번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은 안 풀리는 거지. 이거는 구간을 나눠 가지고 풀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서 구간을 나누려면 예린아 어디를 기준으로? 2가 기준인가? 그치.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경계선이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주는 거고요. 등호는 그냥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인가는 붙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2를 버릴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2도 어느 쪽에는 붙여줘야죠. 그쵸? 그래서 통상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쪽에다 등호를 그냥 붙입니다. 여러분도 풀 때 항상 x가 요거보다 크다라는 범위 쪽에다 등호를 붙여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때는 예린아 빨간색이, 빨간 부분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네. 어떻게 꺼낼까? 그럼 불러주세요. 부등호 그대로 놓고, 자, 이항시켜주면 이쪽이 4x, 반대쪽이 얼마? 자, 양변 4로 나누겠네. 양변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얻은 이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아요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해로 인정이 될까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간을 나누어요라는 건 그 구간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고 시작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면 얘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냐면 우리가 잡은 이 구간하고 그렇게 풀어서 얻은 이 마지막 해하고 이 둘의 공통 영역만 진짜 해가 되는 거야. 다시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때는 우리가 나눈 구간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고요. 그렇게 풀어서 얻은 이 부등식이 또 하나의 조건인 거야. 그럼 진짜 해라고 인정되는 것은 얘와 얘의 공통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놈과 요놈의 공통 영역을 찾아서 거기를 해로 볼 건데, 그럼 공통 영역을 찾을 때 바로 보이면 바로 쓰시고 공통 영역이 어딘지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쉬워? 예린아 뭘로 푸는 게 제일 쉬워? 대입이요? 그거는 방정식일 때는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것도 범위 이것도 범위잖아.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으려면 뭐가 제일 편해? 수직선이 제일 편해. 그치? 자, 수직선 그릴게요. 누가 더 왼쪽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더 왼쪽,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고. 자, 그럼 이때는 예린아 공통 영역이 어디예요? 그쵸. 이렇게 두 줄이라 그랬지? 공통 영역 찾을 때 항상 두 줄이 가는 데가 공통 영역.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아, 여기가 공통 영역이 맞네. 이건 답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서, 준하나 두 번째 구간에서는 요 빨간 식이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그대로 나오겠죠.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넘겨서 정리하면 여기 2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이게 해인가요? 몰라요. 해인지 아직 몰라요. 얘와 얘의 공통부분 찾아봐야 돼. 그지? 자, 수직선 그릴게. 누가 더 왼쪽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왼쪽이고 오른쪽에 그럼 마이너스 2가 있겠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봐봐. 공통 영역 있어요? 없지. 없어. 그러면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여기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구간을 다 확인해 보니 결국 해는 이거 하나더라. 그럼 얘를 답으로 쓰는 거지. 그치? 자, 이것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자,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고요. 그 구간과 그 구간에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의 공통 영역만 답인 거예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2번을 봐봐. 자, 요런 문제를 만났다. 자, 이거는 일단 그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유빈아, 이럴 때는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일단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하나의 경계선일 거고, 또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그럼 얼마죠? 3, 요게 또 하나의 경계선이네요. 경계선이 두 개지. 자, 경계선이 두 군데면 우리는 구간을 몇 개로 나누어서 시작할까요? 3개예요. 그쵸? 3개. 이거 4개라고 대답한 사람 많던데? 3개입니다. 그쵸? 봐봐. 여기 수직선인데 이 수직선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한번 잘라. 그 다음에 3이 있을 거 아니야. 3에서 한번 잘라. 이렇게 두 군데가 경계선이니까 두 군데서 자른 거예요. 두 군데서 자르면 몇 조각이야? 세 조각이야. 그치? 세 조각. 그 세 조각의 영역으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자, 나는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풀 거야. 이거를 미리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2번 구간, 여기가 3번 구간 이렇게 딱 잡아놓고 1번 구간부터, 자, 1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이겠죠. 이때 승혜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요 범위에 해당되는 x값을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마이너스 2. 그럼 x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 봤을 때 빨간식은 양이야, 음이야? 초록색은 양. 양이네요. 그쵸? 그럼 앞에 부분은 어떻게 꺼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되고요. 뒤에 부분은 그대로. 그죠? 요렇게 꺼내야 돼. 그치? 요렇게 됐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승이야? 그쵸? 요거 마이너스 2x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2x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2로 나누면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럼 요게 해인가요? 확인해봐야 되죠, 그쵸? 확인해봐야 돼. 자, 그래서 수직선 그려서 확인할게요. 얼마랑 얼마? 오케이. 자, x가 1보다 작네요.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네요. 그럼 또 여기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 그럼 이때의 공통 영역은 어딘가요? 그렇지. 여기가 두 줄이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해인 게 아니라 누가 해인 거야? 근데 식이 이상한가? 아, 이쪽이 6을 안 했구나. 그죠? 미안해요. 6을 안 했네. 6이 있었네. 6이 있었으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 원래 2x였고 여기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였네요. 그쵸? 그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쵸?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러면 수직선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1과 마2를 찍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왼쪽, 마이너스 1이 오른쪽이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죠. 그쵸?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공통 영역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1번 구간에서는 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온 거. 그치? 자, 2번 구간. 승희야, 2번 구간은 x가 어떨 때라고 시작해야 돼?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좀 서운할까? 얘가 서운해. 얘 아까 1번에도 안 껴줬는데 2번에도 안 껴주면 얘 어디로 들어가? 어딘가로는 들어가게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쪽에 등호 붙여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x를 얼마라고 가정하는 게 제일 편할까? 1보다 더 편한 거 0으로 가정해봐. 그럼 빨강은 무슨 수? 양수. 초록은 무슨 수? 양수. 둘 다 양이네. 그죠? 둘 다 양. 근데 여기서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둘 다 양이라서 둘 다 그대로 꺼냈더니 이렇게 돼요, 식이. 세보나 무슨 일이 벌어져? x가 없어져 버렸어. x가 지워져 버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세보나? x가 없어져 버렸어. 이 일을 어떻게 해? 응? 그거 뭐 보면 나오나? 자, 여러분 풀다가 이렇게 x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그치? x가 사라졌을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할까? 남아있는 식이 중요해. 봐봐. 지금 x를 지워버리고 나서 남아있는 식을 보니까 4가 6보다 커요? 이런 식이 남았잖아. 그치? x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식이 진짜야 뻥이야? 뻥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가 지워졌는데 남아있는 식이 진짜야, 참이야. 그럼 그때는 뭘까? 이 범위가 통째로 해인 거예요. 그지? 다시 한번 x가 사라졌을 때는 남아있는 부등식을 보는 건데 남아있는 부등식이 거짓인 부등식이면 이 범위에서는 해가 아예 없게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부등식이 참인 부등식이면 이 범위 자체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가 만약에 참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이 구간 내에 있으면.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부등식을 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지금은 거짓인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3번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럼 요거는 예담이가 해볼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만 얘기해볼까, 예담아? 4라고 가정해보면 빨강은 무슨 수? 양수. 얘는 양음이네. 양음. 그럼 앞에 거는 양이니까 그대로 꺼내고 뒤에 거는 음이니까 요렇게 꺼낼게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럼 x는 4보다 크다네. 요게 해인가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확인해보니까 맞죠? 그죠? 3하고 4가 있는데 4보다 크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공통 영역이네요.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도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윤아, 이 부등식의 그래서 최종적인 해를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아니면 뭐 작거나 이렇게 그지? 여기를 또는으로 연결해줘야 이게 의미상 충돌이 없어요. 그리고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게 2번의 최종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또 그 절대값 두 개 있는 문제 있죠? 봅시다. 밑에 몇 번? 432번. 지금 보여준 요 단계를 잘 따라서 432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정확하게 x의 범위를 딱 완성을 한번 해주세요. 해봐. 432번. 대부분 이제 결론에 도달을 잘 했어요. 자, 준하나 해보자. 애초에 처음에 구간을 나눌 때 있죠.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잘 보려면
이 앞에 있는 절대값이 0 되는 x값이 얼마야? 1이지 1. 그지? 요거가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요걸 좀 그려놓고 생각해. 마 3이 왼쪽이고 1이 오른쪽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구간을 요 순서로 나눌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로 나눌 거야 준하나. 얘를 1번 구간, 얘를 2번 구간, 얘를 3번 구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1번 구간은 그럼 뭐라고 써줘야 될까? x의 범위를 얼마보다 작다. 아니 아주 친절하게 저기다 1번, 2번, 3번 써줬는데 작다. 그치?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인 거야. 자, 잘 생각해.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x값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요. 마이너스 몇? 여기 있는 걸 골라야지. 마이너스 4. 그럼 x를 마이너스 4라 가정했을 때 빨간색은 양이야 음이야? 초록색은? 자, 둘 다 음이네. 그러면 둘 다 어떻게 꺼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x가 생기고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6 되겠어요. 양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긴 x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거는 마 3보다 작다고요. 이거는 마 2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거 공통영역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마 3보다 작다. 마 3보다 작아. 이렇게 갈 거고 마 2보다 크거나 같아. 마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공통영역이 없어요. 그럼 1번에선 해가 안 나온 겁니다. 그쵸? 자, 2번 구간 갈게요. 2번 구간에서 자, 뭐라고 써야 돼? 2번 구간을?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치? 자,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골라봐. 그래, 마이너스 1 하자. 그럼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요. 빨강은 양이야 음이야? 초록은? 양입니다. 양. 그럼 앞에 거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요. 뒤에 거는 양이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x 계산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양변 어떻게 해? 그러면 x는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또 범위와 얘의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또 그릴게요. 수직선. 자, 이거 어떻게 그릴까 생각해봐. 마 3이 있을 거고 1이 있겠죠? 그럼 이건 딱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구간을 그릴 때도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딱 시작해서 딱 끝나는 걸로 그리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가지고 1에서 끝나요. 요렇게. 그치? 거기에다가 x가 0 이상이다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 0은 어디 있겠어요? 요 두 개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요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공통부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여기죠. 여기. 자, 뭐라고 쓸 거야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해 하나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3번 구간 갑니다. 3번 구간은 뭐라 그래야 돼? 크거나 같다. 항상 큰 쪽에 붙여주는 거야. 이 경계선은 여기에 붙여줘. 마3은 여기에 붙여줘.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뭐 양이겠지. 그지? 둘 다 양수. 그럼 2x-2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3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야. x는 어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또 그려요. 1이 왼쪽, 3분의 4가 오른쪽. 그지? 1보다 x가 크거나 같으니까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x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공통 영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이것도 답입니다. 그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는 공통 범위가 없는데요? 야, 당연히 없지. 잘라놓고 풀었는데 어떻게 공통 범위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통 범위 찾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얻은 것도 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얻은 것도 해가 되는 거지요. 맞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풀어봤던 문제는요. 그때도 해가 두 군데였잖아. 근데 위에서 풀어봤던 문제는 해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얘도 해고 얘도 해인데 이 범위를 잘 보니까 붙어 있어요. 얘는 1에서 끝났고 얘는 1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을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답은 깔끔하게 0 이상 3분의 4 이하 하면 끝이죠. 그쵸? 그래서 0 이상 3분의 4 이하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0과 3분의 4가 돼서 답은 3분의 4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포함된 문제를 푸는 제일 정석은 이렇게 구간 나누는 거다. 자, 넘어가서 연습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434번 볼게요. 자, 434번은 연립부등식인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풀면 바로 풀리죠. 이거는 간단한 1차 부등식이니까. 자, 이거는 4x가 12보다 작다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한 거잖아. 예린아 어떻게 알아? 찍어? 그치. 또는 이렇게 써야지. 그치?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플러스 7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고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또는 얘는 넘어가고 나누면 x가 5보다 크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중이니까 이 위의 부등식과 밑의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또 승희야 뭘 그려야 돼? 수직선을 그려야 되지, 그치? 근데 수직선을 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이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3, 5 한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이게 공통 영역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하고 x가 5보다 커요는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는 범위가 쪼개져 있긴 하지만 요 하나의 부등식을 푼 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자, 요 놈이랑 요 놈은 어떻게 그려주는 게 보기가 좋냐면 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를 요렇게 그렸다면 요거랑 높이를 요렇게 맞춰가지고 같은 높이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개의 부등식을 그릴 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사실 식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헷갈릴 일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막 3개짜리 연립부등식, 막 4개짜리 연립부등식 이런 거 풀어야 돼요. 그러면 3개짜리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3층이 포개진 데가 해가 되는 거고 4개짜리 세트를 풀었을 때는 4개의 선이 포개진 데가 해가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려면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영역이면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높이를 좀 맞춰서 그려주는 것이 좀 더 이 부등식, 요 수직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2개짜리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두 줄이 포개지는 여기가 답인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세보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 거잖아, 결론은. 그럼 그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니까 뭐라 그러면 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자, 밑에 한 문제만 더 풀고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437번 볼게요. 자, 437번은 이거는 예린아 절대값이 2개네.
이거 어떻게 푸나 이거? 예린이가 만약에 이거를 딱 실전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시작할 거야? 음. x가 4보다 경계선이 마이너스 1이랑 4.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죠? 자, 이거는 바라보는 그냥 시선을 조금 바꿔주면 돼. 여기서 있잖아. 내가 이만큼 있죠. 이만큼 요거를 A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 식은 이런 식입니다. 절대값 A가 2보다 작아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바로 절대값 없이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될까, 예린아? a가 마이너스 2보다 음. 또는 음. 2보다 작은. 이건 또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가 맞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여기서 이 A 자리에다가 다시 요거 빨간 박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자리에 빨간 박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5 하고 2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하나는 어쨌든 없어졌잖아. 그리고 이것도 잘 보니까 구간 안 나누고 풀 수 있는 모양 아닌가요? 보세요. 마이너스 5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할까? 세 군데다가 5를 더해요. 5 더해주시면 자, 왼쪽은 3 되고요. 가운데 절대값 x 플러스 1 있고요. 오른쪽은 7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한 거잖아. 그치? 절대값 한 것이 3부터 7까지.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된다 그랬잖아. 자, 어떻게 될까, 예린아?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자, 상상 여기가 0. 자, 이렇게 마3 풀3 풀7 마7 이렇게 상상. 그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럼 마이너스 7보다 어떻고?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고 x 플러스 1이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끝났지 뭐. 1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빼기 1을 쫙 해주시면은 x가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 또는 x가 2부터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구간을 나누거나 하지 않고도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요 몇 개 들어가 있을까? 3개. 요거 몇 개 들어가 있을까? 3개. 답은 뭘까 그럼? 아니지. 6개. 그렇지? 6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력업 문제는 어저께 고민하다가 풀이를 못 올렸는데, 그러니까 439번 문제를 지금 오늘 배운 것처럼 절대값 두 개 있는 부등식을 푸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풀이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근데 그래프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의 그래프 그리는 걸 우리가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푸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풀이 방식으로 오늘 밤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줄게요. 그래서 아마 그냥은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그 그래프에서 부등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차 부등식은요,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요런 애들.
모양을 보면 아 이게 2차 부등식일 거야 라는 건 금방 받아들일 텐데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1차 부등식 푸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2차라는 말이 붙은 애들을 많이 배웠잖아. 2차 방정식도 배웠고 2차 함수도 배웠고 그 안에서 뭐 판별식을 어떻게 쓰는지도 배웠고 그지? x축하고 뭐 관계도 배웠고 이런 2차식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다 동원해서 푸는 게 2차 부등식입니다. 자, 근데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일단 딱 그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 될 개념이 있어요. 자,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났을 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두 개의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자,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할 수 있지? 무슨 축? y는 0이 뭐겠어? 시윤아 뭐겠어? x축. 그치? x축이에요.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x축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0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만났을 때는 자, 좌변을 하나의 2차 함수로 보고요. 0이라는 숫자는 늘 x축으로 해석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차 함수를 그려. 2차 함수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x축을 그려. x축이 뭐 이렇게 그려졌다 쳐봐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다면 우리는 요 2차 함수와 요 x축을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더 큰 쪽을 구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크다. 2차 함수가 더 커. x축보다 더 커. 거기가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크다는 건 당연히 높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으면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은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일단 색칠을 해.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니까 이거 x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x의 범위를 답으로 찾고 싶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이 x 값으로 보자면 어디일까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자, 지금 저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x 값으로 보자면 알파보다 준혁아 어느 쪽이 색칠돼 있어?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 여기가 색칠돼 있죠. 그쵸? 또 베타보다는 어디가 색칠돼 있어? 오른쪽이 색칠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은.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그래프상에서 그 위에 있는 것은 크다. 그지? 작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 이걸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그 예제를 보시면 그래프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자 이번에도 fx하고 0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번아 fx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골라라? 위에 있는 부분을 골라라 이거죠. 그럼 요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일단 색칠을 해. 이렇게 색칠을 해. 이렇게 그치? 그런 다음에 자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과 3인 지점 경계선을 딱 표시를 해주고요. 그럼 방금 우리가 색칠한 여기하고 여기는 x값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 작은 쪽. 3보다 어떤 쪽? 큰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호 붙여놨잖아. 등호 붙여놨으니까 답 쓸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치? 등호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또는 해주고 x가 3보다 자신이 없어. 왜? 여기 등호가 붙었다는 거는 얘가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잖아. 0이 돼도 된다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색칠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색칠하라는 얘기. 그지? 그러면 x의 범위를 찾을 때도 이쪽이랑 이쪽이니까 경계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얘는 그러면 유빈아, 이거는 fx가 0보다 작지? 그럼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아라?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러면 이 영역은 이 두 점선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중간 사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2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뒤에 207쪽 한번 봐봐요. 207쪽은 우리가 구체적인 2차 부등식을 풀기 전에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페이지거든요. 오늘 207쪽에 여기 필수 예제 12번까지만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fx보다 gx가 더 커 이랬죠. 일단 그럼 여기서는 fx가 크냐 gx가 크냐 이거를 지금 비교해보라는 얘기니까 fx랑 gx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교차하는 부분을 찾아봐요. 교차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교점이잖아. 지금 준혁아 여기 fx와 gx의 교점이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죠. 여기서 한번 교차하고요. 여기서 한번 교차하지요. 그죠? 헷갈리지 않게 색칠해 놓을게요. fx는 요거고요. 요게 fx. gx는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위로 블록한 게 gx. 자, 얘네들이 지금 교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교차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요렇게 자르고 생각할게. 자, 교차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요렇게 잘라주고요. 요렇게 잘라놓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해. 봐봐. A 구간만 봐요. A 구간. A 구간에서는 빨강이랑 초록 중에 얘담아 누가 커? 빨강이 크지. 단순해. 위에 있으면 큰 거야. A 구간에서는 빨강이 커요. B 구간에서는 초록이 커요. C 구간에서는 그쵸. 다시 빨강이 크죠. 그럼 우리는 fx보다 gx가 더 큰 구간을 찾고 있잖아. 그럼 A, B, C 중에 어디야? B 구간이야. 그치? B 구간. B 구간만 초록색이 더 위에 있잖아. 그럼 B 구간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B 구간이라는 게 어디야? 요게 x는 0이라는 선이었고 요게 x가 3이라는 선이었으니까 B 구간은 그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 답은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1번은 끝난 거고 2번을 보면 2번은 fx랑 gx랑 곱한 게 0보다 커요 이렇게 말했어. 이거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fx, gx의 무엇을 다 파악해야 돼요? 부호. 그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구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2번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fx, gx가 각각 0보다 크냐 작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때는 구간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0은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긴 그대로 쓸 거고. 왜 그대로 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fx, gx가 부호가 변하고 있잖아. 그죠? 자, 또 하나의 경계선을 어디를 써야 되냐면 이 지점. 여기서 fx의 부호가 변하고 있잖아. 그죠? 2를 또 하나의 경계선으로 사용할 거고요. 여기를. 그 다음에 또 부호가 변하고 있는 거. 여기. 4를 또 하나의 경계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fx와 gx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들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는 2고 여기가 x는 4. 자, 그럼 이번엔 구간이 4개죠.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이고 이 4개의 구간에다가 fx, gx의 부호를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A 구간. 승혜가 한번 해볼까? A 구간에서 빨간 그래프는 부호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냐 음이냐의 기준은 x축입니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이에요. 그쵸? A 구간에서는 빨간 그래프가 양이죠? 초록 그래프는요? 음이죠? 자, 그러면 1번 A 구간에서는 fx는 플러스고 gx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지? 자, 2번 구간 갈게요. 2번 구간. 2번 구간에서는 승혜야 빨간 그래프가 어때?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죠. fx가 음이고 초록 그래프가 어때?
양이네요. 그래서 fx가 음이고 초록색 gx가 양이네요. 그 다음에 C 구간에선 어때요? fx가 양이고요. gx는요? gx도 양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냥 위에 있다 아래 있다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양이에요. 자, 마지막 D 구간에서는 fx는 보이지도 않아. 저기 위로 올라갔을 거야. 그치? 당연히 뭐야? 양이야. fx 양이고 gx는요? 음이죠.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에요. 자, 이렇게 구간별로 f와 g의 부호를 다 찾아봤더니 이걸 만족하는, 곱해가지고 0보다 크려면은 f랑 g랑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 그지? f랑 g랑 부호가 같은 구간은 딱 몇 군데? 한 군데밖에 없더라. 여기밖에 없더라. 여기밖에.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 C 구간만 답인 거예요. 그럼 답을 뭐라고 쓸까, 승희야? C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와 얼마의 사이죠? 그렇지. 맞아.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F랑 G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F랑 G가 교차하는 데가 경계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G의 부호를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는 F가 0 되는 순간, G가 0 되는 순간을 다 그어놓고 구간을 나눠서 따지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할 줄 알아야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숙제는 개념 원리는 207까지, 그 다음에 RPM은 101부터 104까지, 101부터 104까지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